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3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2시 20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야 합니다. 헬프 도움말로 갔어요. 체크 for updates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is up to date 현재 17.6.2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한 후에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 놓을 건데요.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면 최신 CPP 익스텐션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요.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이 폴더 자체를요, 복사해서 시스템 C 드라이브에 DEB 소프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붙여 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 폴더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려면요, include 폴더를 선택하고 이 폴더 패스를 선택하고요, 윈도우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검색에서 environ 또는 환경 설정 이렇게 해서 edit system environment 이 대화 상자를 열고요, environment variable를 누르고 여기에 보면 CPP include 이 패스가 있습니다. 이걸 편집을 해서 보면요, 패스 속에 CPP extension include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new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서 this PC system DEB soft CPP extension include 이렇게 해서 이 패스를 넣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미 넣었으니까요, 이거는 삭제하고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인텔 원 API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텔 원 API를 설치하고 이걸 에디트해서 보면 이런 패스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 패스도 넣어줘야 하고요, 이 패스도 넣어줘야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인텔 원 API 패스 3개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CUDA 패스고요. 그 다음에 MSVC include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 패스는 브라우저 했어요. this PC system program files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에디션이고요, 여기에서 BC 툴즈 MSVC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을 선택하고요, include 이렇게 해서 이 패스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 패스를 설정해 줘야 하고요, CUDA는 없어도 되는데 CUDA 없어도 되고 이 GL 툴즈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패스를 모두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스크린 캡처해서 다운로드 파일 속에 함께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에 environment 저장하고요, 다운로드 파일 속에 이게 들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CPP include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설정이 안되면 작업이 안돼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하고요, 오픈GL로 3D 그래픽을 해보려면요, 여기에 있는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맨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한글 채널인데요, 여기에서는 해결이 안되고 C++ 프로그래밍 이 버튼을 누르면 저 영어 채널이 나옵니다. 저 영어 채널에서 C++ Electricity and Magnetism, Vector Calculus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면요, 셋업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16번에 셋업이 있고요, 이 16번 동영상에서는 인텔 원 API 베이스 툴킷을 설치하고요, 더 내려가 보면 19번에서 CUDA 툴킷을 설치하고요, 더 내려가 보면 34번에서 환경 설정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엔비디아 CUDA, 오픈CL, C++ 헤더 파일 환경 설정하고요,
더 내려가 보면 35번에서 OpenGL 툴즈를 환경 설정합니다. 이렇게 셋업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은요, 다 시청하시고 환경 변수를 설정하시고 이런 커맨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셔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제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부터 C++ 23에 도입되는 Deducing This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공부를 해봤었고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일단 이거는 닫고요. 이거는 토마스's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14판이고요. 이거는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s 9판이고 제임스 스튜어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과 이 책은 둘 다 캘큘러스를 다룹니다.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지만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과 제임스 스튜어트의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즈는 겹치는 부분이 거의 한 80-90% 정도 되고요. 겹치지 않는 10에서 20%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책을 하나로만 배우지 마시고요. 그 겹치지 않는 10에서 20% 정도가 굉장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왜 최신 C++를 배워야 하는지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데요. 챕터 14에서 Multiple Integrals 이 부분에서요. 제가 화면을 좀 키우고 내려가 보면 중적분이 나옵니다. 푸비니스 Theorem, First Form. 여기서는 중적분에서 중적분의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적분 리전이 상수 A, B, C, D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푸비니스 Theorem 2가 있고요. 적분 리전이 함수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로 나타나져 있고요.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 최신 C++를 이용하면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C로도 구현할 수 있는데요. C로 구현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구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노가다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 많은 예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거를 C언어로 또는 C++20 이전 언어로 구현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C++20 표준을 사용하면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데 C++20 이전 표준으로 이걸 구현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신 C++를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최신 C++ 없이도 구현은 할 수 있는데 최신 C++를 쓰면 이런 거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든 거고 여기다 폴더를 하나 더 만듭니다. 002 더블 인티그럴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눌러서 더블 인트 cpp 이렇게 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include 하고요. cpg sed extensions .hpp include cpg calculus .hpp고요. void test 더블 인티그럴 이게 더블 인티그럴이 될 필요 없고 int main 4차 중적분까지 가능하고 직교좌표일 필요도 없고 원통좌표, 직교좌표, 구좌표 뭐 다양한 좌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using namespace cpg numerical analysis 커맨드를 넣고요. using namespace cpg operators and constants 이렇게 namespace declaration을 넣습니다. 제가 여기에 namespace cname cpg numerical analysis 이렇게 namespace alias를 하나 열겠습니다. 일단 이게 빌드 되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못생긴 말벌 아이콘을 엽니다. cd 002 더블 인티그럴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CL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컴퓨터에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19.34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Deducing This가 지원이 됩니다. CL EHSC고요. SDD C++ Latest고요.
부트업을 int.cpp fem.exe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빌드가 안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나란히 나타내겠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숨기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지만요, 아무리 식이 복잡해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피적분 함수 4x 더하기 2를 정의를 하는데요, 오토 인티그란드에서 intg를 쓰겠습니다. 아니면 인티그란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두 개의 변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xy 함수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이렇게요. std floating point t 하고요. tx ty 이렇게 인티그란드 람다를 만들고요. return을 하는데요, 4x 더하기 2 이게 인티그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데요, 오토 intg 하고요, cn이 인티그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티그란드를 적분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에 보면 dy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 dx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바운더리는요, 변수 x에 대한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std 터플로 들어가고요, 하한이 0이고요 이걸 제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한이 0이고요 0.0이고요 상한이 2.0입니다 이거는 x 바운드입니다.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거는 y 바운드인데요, y 바운드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한을 계산하는데요, y 바운드에서 하한이요, 이거는 하한입니다. 다시 람다로 들어가고요, 오토 x고요, return x 제곱을 반환합니다. 이거는 이 x 제곱 하한을 나타내고요, 상한은 오토 x에서요 return 2 곱하기 x고요, 이거는 하한이고요, 이거는 상한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요 y 바운드입니다. y의 한계이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되고 dy dx를 써줘야 합니다. dy dx 이거는 뭐냐 그러면 y를 먼저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x를 적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분을 다 연산을 했고요, std cout 이렇게 해서 int g를 출력해 봅니다. cpg enter.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식을요, 최첨단 C++ 20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인티그럴이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는데요, 다시 빌드 하고요, clsm 이렇게 해보면요 값이 8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답을 보면요, the common value of this integral is 8. 그래서 8이 정확하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청하신 거는요,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이 그림에서요,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데요, x 바운드가 0에서 2까지 변하는데
x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x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면적이 나오겠죠. 이 면적을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진 이 면적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 면적의 질량을 구하려면 density 개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density 함수를 정의합니다. O로 density고요. 이거는 xy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O로 x, O로 y return을 하는데 좀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abs를 사용하고요. std sin x 곱하기 std abs std cosine y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은 곱인데 밀도가 0보다 작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인 거고요. 이거는 밀도 함수입니다. 밀도 함수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이런 밀도가 주어졌을 때 질량을 구해봅니다. 매스고요. 그죠? 이 인티그란드에다가 이 density를 곱해주면 됩니다. density. 우와. 인티그란드 자체는요, 람다 함수이고요. density 자체도 람다 함수입니다. 이렇게 density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이 모양의 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를 mass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봅니다. CLS M 질량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도 안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x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데 이 자체를, 그러니까 x의 상한을 변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auto variable x 뭐 이렇게 하고요. 그냥 캡처를 다 해버립니다. 캡처를 다 해버리고 auto x upper 세미콜론 하고요. density를 캡처했으니까요. 이거를 복사해서요. 들여쓰기 하고요. 이 x upper를 여기다가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요. return mass를 합니다. 이 자체는요. 람다입니다. 람다에서 upper bound를 변수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td cout variable mass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variable mass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x가 1.0일 때요. x가 1.0일 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variable mass에서 상한이 1.0이면요. cpg and 이제 x 값이 1일 경우에 이것의 질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렇게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CLS M x가 1일 때는 질량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처럼 작동합니다. 물론 이게 2가 되면요. 2가 되면 이것과 이 값은 같이 나와야 됩니다. 당근 같이 나오겠죠. 그죠? 예,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1이 아니고 이걸 제가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2.0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x가 1일 때는 이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린 것입니다. 참고로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이 책의 전체 내용이 15장까지 했어요. 아직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들어있지 않고
15장까지 해서 서피스 인티그랄, 스톡스 디어렘 이런 모든 게 다 여기에 CPG 캘큘러스 이 헤더 파일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시려면요, 저희 한글 채널에서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래갖고 C++ 17, 20, 23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여기서 제가 187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C++ 20에 도입된 컨셉트의 개념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C++ 20 표준에 들어있는 컨셉트를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것을 배우셔야 저 영어 채널 C++ 20 프로그래밍에서 설명한 C++ 17, 20, 23 쿠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어떻게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런 모든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237개의 동영상을 통해 웬만한 벡터 해석하게 들어있는 벡터 캘큘러스는 이 라이브러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빼먹지 않고요, 최신 C++를 잘 배우시면 수학적인 논리만 생각하고 이런 계산은 알고리즘에 다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